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박수 쳐주는 말입니다. 늘 가족을 위해 달려왔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한 번 더 외쳐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을 텐데. 저는 늘 믿었습니다. 가족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평생 가족과 남을 위로해왔던 저는 정작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65세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죠. 처음엔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나이대와 세대의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거예요.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후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제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제 솔직한 고백을 나누기 전에 같은 시대를 걸어온 저에게 작은 응원 선물 하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5세 쥐띠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이들 결혼까지 모두 마쳤으니까 나름 책임감 있고 계획적인 가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세월 동안 저는 늘 가족만 생각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처가에 일이 생기면 나름대로 위로해주려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거기에는 크게 불만이나 실망을 표현하지 않았고요. 자녀들이 공부에 지쳐 찡찡댈 때도 참 많은 위로의 말과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에 대한 조언과 위로, 그리고 약간의 경제적 지원까지 바쁜 와중에도 나름 이벤트와 행사에는 잘 참석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돈을 벌어도 모두 자녀들 밑으로 들어갔고 부족한 경제적 사정으로 나를 위한 취미와 생활에는 쓸 돈이 없어서 그냥 밋밋하게 살아왔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그 순간들이, 아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던 그 마음들이,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가족 생각에 지쳐도 웃으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마 저희 세대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문화이자 풍토이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소중한 세월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35년간 일에 치여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60이가 넘어서 갱년기도 지났는데 이상한 감정이 계속 가슴 저 밑바닥에서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은 제 감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일에 치이고 아내와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그런 감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은퇴 후 집에서 지내다 보니 전에는 감추고 살던 감정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죠.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 참 좋네 하고 혼잣말을 하거나 뉴스를 보며 그때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지 하고 옛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이 맛있으면 예전보다 자주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TV 소리가 조금만 커도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고 아이들이 전화를 안 하면 투덜거렸습니다. 아내가 뭘 물어봐도 그런 건 왜 물어봐?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불안과 허무였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빈둥거리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루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라고 했는데 해가 갈수록 아내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는 이런 나의 감정을 쓰레기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한다. 다 늙어서 생떼를 쓴다며 핀잔을 주는 말들. 가끔 집에 오는 자식들도 아버지가 안 하던 말을 하시네요. 늙어서 잔소리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이런 말이 엄청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높아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와중에 아내는 경제적인 부분도 나에게 찡얼대고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점점 생활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었어요. 갑자기 제 인생이 쓸쓸해지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가슴과 머리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에 대해 존중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가장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아내 입에서 그런 막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내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은퇴 이후 자식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는 존재이니 그렇다고 치고 아내는 평생 동지이고 반려자인데 점점 이런 생각들이 깊어지니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야, 너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산다 하면서 혀를 쯧쯧 차더라고. 그 친구도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냥 지낸다고 하면서 씁쓸한 웃음 짓더라고요. 내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평생 집과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가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짜증이 밀려오고 생전 없던 이런 감정이 가슴 밑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감정을 집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공원을 몇 바퀴를 돌고 들어가곤 했어요.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니까 내 인생과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나의 인생을 바친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위로를 뜻밖의 사람에게 받을 줄 몰랐어요. 속이 답답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친구놈과 등산을 시작했어요. 산 정상에 오를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면서 오르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상에 있으면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산을 내려와 막걸리도 한잔하고 나름 괜찮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어요. 몇 번 산에 오르고 난 이후에 막걸리를 몇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자리에 5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놈이 옆에 있는 여성이 나를 자꾸 힐끔힐끔 본다고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걸리를 마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여성을 힐끔 보게 되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치자 내 몸에 전율이 쫙 하고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느낌이죠. 6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그 여성이 살짝 눈웃음을 지으며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계속 신경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친구놈이 웃으면서 야, 그 여자 진짜 이쁘지 않냐? 어때?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나는 사춘기 소년이 되어서 얼굴과 귀밑이 빨개지는 느낌이 훅 하고 들었어요. 내 감정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다시 친구와 그 산에서 등산을 하는데 앞에 가는 두 명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가 오우 섹시하네 하면서 수다를 떨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한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 막걸리집 그 여성들이었어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친구가 순간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아는 체를 했어요. 나는 그냥 저 미친놈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인연이 되어서 함께 그날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나는 그녀의 향에 취해서 어떻게 정상에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하산 이후에 막걸리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녀도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는 거였어요. 옷 장사를 하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 2차로 맥주집에서 간단히 먹기로 하고 걸어가는데 이제는 각각의 파트너가 정해져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녀와 나의 손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데 순간 찌릿한 기분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2차 맥주집에서 그녀의 눈웃음과 향기에 취해서 없어졌다고 느꼈던 성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취한 모습과 미소를 보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의 남자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관 속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나는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오직 맥주를 마시는 그녀의 입술과 등산복 사이로 보이는 가슴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옆에 친구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계속 떠들고 있는데 나만 복잡한 감정에 휩쓸려 있더라고요. 2차 맥주집에서 나와 각자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녀가 저를 부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라고 하면서 제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녀의 가슴이 따뜻함이 저희 팔로 전달되는데 아래에서 어떤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하면서 그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디에 사시냐고, 어디에서 은퇴를 하였는지, 그래서 성수동에서 살고 공사에서 은퇴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녀가 제 옆에 앉아서 가슴을 살짝 붙이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기대어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그녀가 이끄는 곳으로 갔어요. 저도 술의 힘을 빌리고 처음 느끼는 이상하고 격한 감정으로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간 곳은 모텔이었어요. 처음 들어가는 모텔이라 입구에서는 너무 어색했으나 그녀가 이끄는 대로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나이가 65인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너무 늙어서 성욕은 없어졌다고 알았는데 그녀를 품에 안는 순간 오래 잠들어 있던 뜨거운 피가 한순간에 몸속을 휘돌았습니다. 살결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온기와 향기가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고 숨결이 스칠 때마다 전신이 떨렸어요. 마치 세월 속에 묻어둔 청춘이 눈앞에서 깨어난 듯 전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할 수 있다. 아직 늙지 않았다. 몸 구석구석까지 퍼져가는 그 자신감에 수십 년간 눌려있던 스트레스와 무게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남자로서의 나를 되찾은 듯했다. 열정의 순간을 끝내고 나는 집으로 늦은 귀가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계속 보는데 저는 술에 취해서 자는 것처럼 하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 아내가 싫은 소리를 해도 전혀 짜증이 안 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걸 느꼈어요. 마치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아주 크게 위로를 받은 것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그녀와의 만남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약속한 등산 당일에는 나름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등산복을 차려 입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뒤에서 바람났어? 왜 그렇게 하고 나가? 라고 하는데 순간 뜨끔했어요. 하지만 그녀와의 시간은 정말 달콤했어요. 산에서 만나 손을 잡고 걸으며 하산 후에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때로는 그녀의 원룸에서, 때로는 조용한 모텔에서 나이 들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남성성을 되찾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20대 청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녀가 오빠 정말 멋져요.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하다니 라고 속삭일 때면 가슴이 뛰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향기,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눈빛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실 만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은퇴하면서 아내 몰래 내 노후에 나를 위해 쓰려고 모아둔 비상금을 쓰면서 즐겼습니다. 그녀와의 데이트, 선물, 때로는 그녀의 생활비 도움까지. 차츰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그녀도 돈과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 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자기 자신을 위로해달라고만 했어요.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봉착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외로움과 우울한 정신 상태를 감당하기 힘들면서 그때서야 지금까지의 내 생활과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지만 가족에게서 못 받는 위로를 그녀를 통해 받다 보니 솔직히 말해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미안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동안 가족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고 봉사했다는 생각만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인생에서 작은 일탈이다. 이렇게 나 자신한테 변명을 하면서 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인생을 위로받고 싶은 생각에 시작한 일인데 정작 나는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풍파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웃고 떠들고 육체적 쾌락이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도피였을 뿐이었어요. 그 사이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특별한 일 아니면 서로 대화도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갔어요. 아내는 나의 달라진 행동에 처음에는 따지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자기의 생활을 찾겠다면서 외부 활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내와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요즘 이상했지? 은퇴하고 나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아내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져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나도 외로웠거든. 당신이랄 때는 바빠서 대화도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어색해져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평생 집안일만 하면서 가끔은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니까 나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나 봐. 그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나 잘못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서 위로받으려고 했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35년을 함께 살아온 게 헛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도 나이 들었으니 서로 의지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요. 젊을 때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했던 많은 위로들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했던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걸요. 진짜 위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개체로 존중하면서도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처음에 생각했던 위로받고 싶었던 내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했던 많은 위로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했던 일방적인 사랑과 위로였던 것이라는 걸. 아내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식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등 사회적으로 통념되었던 가치관과 행동들을 나의 잣대에 맞춰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과 자신을 뒤돌아보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것은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한다였습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나이에 위로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우쳤습니다. 나와 같은 세대들은 모두 위로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위로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모두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진정 그 사람의 힘든 곳이나 아픈 곳을 위로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후반전은 늙었다고 힘들다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간단하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건강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깨달은 건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누구에게든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이제 등산은 그 사건 이후 산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옛날부터 당뇨 수치도 높고 혈압도 불안정했지만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하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혈당 관리도 잘 되고 고혈압 약도 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에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많이 개선된다고 하시더군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내려갔어요. 기름진 음식 줄이고 동네 체육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운동량을 늘리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금연도 했어요. 40년 넘게 피운 담배였는데 끊을 수 있었어요. 술도 적당히만 마시고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뭔들 못하겠어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한 거예요. 둘째, 아내와 자식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지하지 않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솔직히 평생 부부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독립적으로 살라니.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식들은 이미 모두 출가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결국 남는 건 부부뿐이거든요. 아내에게 오늘 뭐 해? 어디가? 이런 질문 안 해요. 대신 나는 오늘 산책한 이후에 친구들과 저녁 먹고 올게 하고 말하죠. 아내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제가 은퇴했다고 아내까지 제 스케줄에 맞춰 살 이유는 없거든요. 아내가 모임에 가거나 친구들 만날 때도 어디가? 언제 와? 이런 간섭 안 해요.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의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아내한테 나 좀 챙겨줘, 관심 좀 가져줘,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아내도 부담스럽잖아요. 대신 산책이나 운동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해결해요.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아내도 숨이 막혀요.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관계도 더 건강해져요. 셋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을 선택해서 나머지 후반전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존심과 자존감 때문이거든요.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내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도 창피하고 출가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잖아요.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저는 35년간 공사에서 건설 부분에 일을 했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소규모 건설 업체에서 컨설팅 일을 시작했죠. 월 100만 원 정도 벌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용돈 쓰고 친구들과 술도 마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일을 하니까 자존감이 살아나요. 나도 아직 쓸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돈을 벌면 자존심도 세워지고 가족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나도 아직 현역이야 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완벽한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편의점 알바든 경비 일이든 상관없어요. 일하는 사람과 놀고 있는 사람의 당당함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7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하자. 75세에는 아내와 여행 가자.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는 아내에게 밥 차려줘, 과일 좀 깎아줘, 커피 좀 타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평생,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집안일이라는 끝없는 일을요. 저는 은퇴도 했는데 아내의 일은 끝이 없잖아요. 이제 아내도 좀 쉬게 해줘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요. 간단한 아침 준비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도 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나름 능숙해졌어요. 아내가 처음엔 괜찮다,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 이제는 고마워,
많이 편해졌어라고 해요. 서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 몫에서 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점심도 가끔은 제가 해요. 라면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고 대단한 요리는 못해도 간단한 건 할 수 있거든요. 아내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우리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서로 의존하지 말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함께하는 삶. 그게 진정한 동반자 관계인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별별 걱정과 힘들고 두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부담 주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 모두 끝난 것처럼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지친 모습은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만 하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힘드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위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겪은 일탈의 시간들, 그 달콤했던 순간들도 결국 진정한 위로는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도피였을 뿐이죠. 진짜 위로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반전은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면서도 다음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자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충분히 잘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